요즘 동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진짜 하루가 다르게 문 닫고 있지? 이게 그냥 기분 탓이나 불경기가 아니야.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인 공급 과잉과 숨 막히는 고정비의 늪 때문이거든. 우리나라 헬스장과 필라테스 밀집도가 인구 대비 세계 1위 수준인 거 알아? 동네 번화가 사거리만 한번 나가봐. 건물 하나 건너 하나씩 센터가 있잖아. 경쟁이 이렇게 미친 듯이 박터지니까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어? 결국 수억 원짜리 수입산 명품 기구랑 호텔급 인테리어로 승부를 봐야만 해. 초기 자본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지. 근데 옆 건물에 더 크고 삐까뻔쩍한 신규 센터가 오픈하면 어떻게 될까? 기존 회원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니까 결국 월이만 해서 3만 원대로 가격을 후려치는 제살깎기식 출혈 경쟁이 시작되는 거야. 임대료랑 트레이너 인건비는 폭등하는데 회원권은 10년 전보다 더 싸진 거지. 근데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어. 요즘 신축 아파트들 커뮤니티 센터 다들 한 번쯤 들어가서 본 적 있지? 예전처럼 녹슨 러닝머신 몇 대 있는 그런 허접한 동네 시설이 절대 아니야. 유명 헬스장 뺨치는 최고급 외산 기구에 스크린 골프장, 심지어 사우나까지 있어. 게다가 입주민은 한 달에 10,000원이거나 아예 관리비에 포함돼서 사실상 공짜지. 이런 프리미엄 아파트 헬스장이 요즘 너무 당연하게 보편화됐잖아. 퇴근하고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굳이 추위랑 더위 뚫고 밖으로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상가 헬스장을 가겠어? 엘리베이터만 타면 최고급 헬스장인데 가장 탄탄하게 받쳐줘야 할 동네 수요를 아파트 커뮤니티에 싹 다 뺏겨버린 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센터가 태반이야.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엄청난데 핵심 고객들은 아파트로 다 빠져나갔지. 네, 결국 버틸 현금이 부족한 개인 센터부터 도미노처럼 폐업의 길로 들어서는 거야. 이건 단순하게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피트니스 시장의 기본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빙하기라고 봐야 해. 이제 두 번째로 피트니스 업계를 덮친 진짜 무서운 해일은 바로 약이야. 다이어트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지. 위고비, 마운자로, 젯바운드. 우리 경제 주식 채널 구독자라면 요즘 시장에서 지겹게 들어봤지? 이게 왜 헬스장 생태계를 파괴하냐면 과거의 다이어트 공식을 깨버렸거든. 예전엔 살 빼려면 무조건 헬스장 가서 무거운 쇳덩이 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맛없는 닭가슴살만 씹으며 버텼잖아. 근데 이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사만 맞으면 체중의 15%부터 20%까지가 빠져. 이건 피트니스 업계 입장에선 완전 룰을 깨버리는 파괴적 혁신이야.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MP3랑 디카 시장 박살낸 거 기억하지? 살 빼려면 운동만이 살 길이라는 우리의 오랜 굳건한 믿음이 깨져버린 거야. 특히 우리 3050 직장인 아재들 봐봐. 자, 회사 일에 치여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무릎 아파서 고강도 운동은 딱 질색이잖아. 비싼 PT비 내고 매일 트레이너한테 혼나면서 뼈 깎는 고통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검증된 비만약에 지갑을 여는 거지. 이 현상은 센터 매출의 진짜 치명타야. 헬스장 수익을 하드캐리하던 핵심이 바로 다이어트 목적의 개인 PT였거든. 살 빼려고 수백만 원씩 긁어주던 큰손들이 이제 헬스장 대신 병원과 약국으로 가잖아. 운동으로 체지방을 불태워라. 라는 트레이너들의 오랜 마케팅 공식이 호르몬으로 식욕 자체를 지워버린다는 압도적인 의학 기술 앞에 무너진 셈이지. 가장 확실했던 캐시카우를 뺏긴 헬스장은 이제 1차원적인 공간을 넘어서야만 해. 약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탄탄한 근육, 스마트폰 보느라 굽은 목과 체형 교정, 아니면 같이 땀 흘리는 커뮤니티의 즐거움, 이런 오프라인만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비만약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파도에 휩쓸려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세 번째로 짚어볼 헬스장 폐업의 비극은 바로 강사들의 질적 하락 문제야. 한때는 진짜 몸에 대해 바삭하게 아는 고소득 전문직 느낌이 강했잖아? 근데 이 직업의 문턱이 너무 낮아지면서 시장 전체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어. 특히 필라테스 업계 상황이 진짜 심각해. 지금 검색되는 민간 자격증 종류만 해도 무려 1,3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해. 표준화된 국가 공인 교육 과정 없이 몇 주 속성으로 대충 돈 주고 따는 자격증이 시장에 너무 남발된 거지. 이러니까 해부학이나 운동 역학 같은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은 하나도 없이 그냥 겉보기 동작만 예쁘게 흉내내는 초보 강사들이 현장에 쏟아져 나온 거야. 소비자들은 내 몸 아픈 곳 고치려고 회당 수만 원씩 비싼 돈을 지불하잖아. 근데 정작 내 몸을 책임지는 강사가 체형 불균형이나 통증 원인도 못 찾고 단순히 숫자만 세고 있으면 어떡겠어? 당연히 돈 아깝다는 생각이 확 들지. 이게 바로 지식의 불일치에서 오는 치명적인 서비스 불만족인 거야. 비싼 돈 내봤자 별 효과 없네 라며 부정적인 인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시장 전체의 파이를 갉아먹는 거대한 버블 붕괴를 초래해 버렸어. 게다가 요즘 센터들 한번 가봐. 네, 다들 짠 것처럼 비슷비슷하게 꾸며놓고 인스타 감성으로만 승부를 보려 해. 이 센터 아니면 안 되는 독보적인 수업 퀄리티나 커리큘럼이 없단 말이지. 옆집이랑 똑같은 비싼 수입 기구에
똑같은 수준의 뻔한 수업 방식. 자, 그럼 결국 소비자 유치할 수 있는 무기는 가격 후려치기, 출혈 경쟁밖에 없어. 제 전문성은 쏙 빠진 채 껍데기만 키우던 업계의 불편한 민낯이 불경기를 맞고 여지없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실력이 곧 브랜드가 되지 못하는 센터는 이 잔인한 공급 과잉의 파도 속에서 결국 가장 먼저 휩쓸려 사라지고 있어. 네 번째로 살펴볼 진짜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확 바뀌어버린 소비 트렌드야. 요즘 내수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 우리 경제 채널 본 사람은 다 알잖아? 가계부채가 턱 밑까지 꽉 찬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어.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게 바로 사치자예야. 옛날엔 자기 개발한답시고 턱턱 긁었던 수십만 원짜리 PT비나 필라테스 수강료가 이제는 제일 먼저 줄여야 할 1순위지.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걸까? 요즘 헬스장이랑 필라테스의 진짜 적은 옆 건물에 새로 생긴 경쟁센터가 아니야. 우리의 시간과 돈을 싹 다 빨아들이는 다양해진 대체 스포츠들이 진짜 무섭지. 요즘 MZ 세대들 러닝크루 엄청 하잖아? 비싼 회원권 없이 러닝화 하나면 끝이야. 거기다 테니스, 클라이밍, 골프 같은 건 운동도 되면서 사람들 만나는 재미도 커. 이런 쪽으로 돈과 시간이 확 분산됐어.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기술의 발전이야. 코로나 겪으면서 홈트레이닝 다 해봤지? 예전처럼 유튜브 대충 보고 따라하는 그런 허접한 수준이 이제는 절대 아니야. 정교한 AI 코칭의 고품질 온라인 클래스, 심지어 집에서 타는 스마트 실내 자전거도 전 세계 사람들이랑 경쟁하면서 타잖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졌어. 야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센터까지 굳이 가야 할 확실한 명분을 못 준다면 사람들은 더 싸고 편리한 온라인 세상이나 더 재밌는 외부 스포츠로 눈을 돌릴 거야. 결국 안으로는 줄어드는 수익성에 쪼들리고 밖으로는 매력적인 대체제들한테 두들겨 맞는 완벽한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버린 거지.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냉혹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헬스장이랑 필라테스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쭉 정리해봤어. 단순히 불경기 때문이 아니야. 과잉 공급, 위고비 같은 혁신 신약, 전문성 하락에 대체자의 부상까지.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까? 동네 헬스장이 문을 닫는다는 건 그쪽으로 가던 돈의 물길이 다른 데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야.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쫓아가 봐야 하지 않겠어? 비만 치료제 만드는 제약 바이오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여가 산업. 이런 쪽을 관심 종목에 둬야 할 때야. 물이 빠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차오르는 곳도 있거든.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버니까. 오늘 내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야.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 변화 속에 항상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자. 다음 영상에서도 돈이 몰려가는 구체적인 섹터랑 종목을 짚어줄게. 어떤 기업이 돈을 쓸어 담을지 깊이 있게 분석해서 돌아올게. 오늘 얘기가 투자에 도움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줘.